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고급 와인셀러 시장에 전례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와인셀러 하면 유럽산이 세계 최고라는 공식처럼 여겨지던 시장에서 이 제품들이 하루아침에 창고 신세로 전락하고 있죠. 대신 그 자리를 꿰찬 건 다름 아닌 한국산 제품입니다. 나파밸리 최고급 와인샵 앞에서는 매일 아침부터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몇백만 달러짜리 와인을 파는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놀랍게도 와인이 아닌 바로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각지 상류층 부자들은 이 제품을 구하려고 텐트를 치고 밤새 줄을 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로우스와 홈디포에서 판매 데이터를 공개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지난달부터 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삼성과 LG 같은 한국 브랜드가 수십 년간 정상을 지키던 유럽 명품 브랜드들을 단숨에 제쳤죠.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 제품을 사려고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자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어요. 미국 내 가전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맛을 본 미국 소비자들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한국 제품을 사겠다며 오히려 구매 열풍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라빈드 엘렌이라고 제 이름을 딴 작은 와인바를 운영하는 엘렌 디부아입니다. 제 와인바는 저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가게인데 정말 쫄딱 망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의 어렸을 적부터 꿈은 소믈리에였어요.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와인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레스토랑에서 와인병을 닫고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점차 와인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와인 업계는 남자들 세상이라는 것이었어요. 여자 소믈리에는 아무리 잘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어려웠죠. 여자가 와인을 뭘 안다고 라는 말은 일상이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손님들이 대놓고 남자 소믈리에 좀 불러주실래요 라고 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세계 소믈리에 대회에 도전했죠. 매일 밤낮으로 공부하고 연습한 끝에 2015년에 역사상 여자로는 두 번째로 우승도 했어요. 근데 축하 파티에서 어떤 참가자가 여자라서 점수를 후하게 준 거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 모든 노력과 실력은 무시된 채 여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한 나라 미국이 좀 나을 줄 알고 보스턴으로 왔는데 여기도 비슷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와인을 추천하면 손님들은 매니저랑 얘기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고 그럼 저보다 경험 훨씬 적은 남자 직원이 나와서 제가 이미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해도 손님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소믈리에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는 와인 공부를 하고 틈틈이 경진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지만 언젠가 돈을 모아 제 와인바를 차릴 상상을 하면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0년을 밤낮 없이 죽으라고 일만 했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와인바를 열 수 있었습니다. 단 12평 남짓한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5개의 작은 테이블과 길게 뻗은 바카운터, 벽을 가득 채운 와인 넷까지 저에겐 꿈의 공간이었어요. 제가 가게를 얻은 보스턴 비코닐은 멋진 골목들로 이루어진 곳이라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게는 골목에서 살짝 안쪽이긴 했지만 그런 번화가의 가게를 차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직접 그린 와인 지도로 벽을 장식하고 중고시장에서 찾은 오크 테이블을 손질해 배치했습니다. 모든 와인 선택은 제가 직접 했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고른 것들이라 애착이 정말 많이 갔어요.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가게 지하의 작은 와인 셀러였습니다.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직접 들여온 최고급 와인 셀러를 설치하기 위해 6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돈을 과감히 투자했죠. 와인바를 여는 순간부터 최상의 와인을 제공하겠다. 그것이 제 신념이었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어요. 그날 이후 매일 새벽이면 저는 와인 셀러를 점검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꼼꼼히 확인하며 0.1도의 차이도 허용하지 않았고 단 1%의 습도 변화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프랑스 여성 혼자 운영하는 와인바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여자가 와인을 뭘 알겠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손님도 있었죠. 처음엔 하루에 두세 테이블 채우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와인 셀렉션이 보스턴에서는 보기 드문 것들이었습니다. 대형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유명 와이너리 제품 대신 프랑스 작은 마을의 가족 경영 와이너리에서 만든 숨겨진 보석 같은 와인들을 소개했거든요. 특히 제가 자연주의 와인을 메인으로 내세운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화학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로만 만든 이 와인들은 당시 보스턴에서는 구하기 힘든 새로운 트렌드였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그냥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제가 직접 프랑스 와이너리 농부들과 통화해서 알게 된 뒷 이야기나 와인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주면 눈이 반짝거리면서 들었죠. 그러다 한 번 더 오고 친구 데려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산운용사 CEO인 제임스 씨는 저의 첫 단골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60대 중반인데도 와인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분이었죠. 가끔 내 딸 또래 뻘인데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제임스 씨는 비즈니스 미팅이 있을 때마다 저희 가게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덕분에 보스턴의 여러 유명 인사들을 알게 됐고 와인바가 점점 커졌죠.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마감하고 새벽에는 와인셀러 상태 확인하느라 거의 잠도 못 잤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이렇게 바쁘게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찾아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했어요. 비싼 와인 안 시켜도 그냥 저희 가게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근데 이런 좋은 날들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사람들로 북적이던 와인바가 하루아침에 텅 비었고 매출은 바닥을 쳤어요. 그때 유일하게 제임스 씨만 매주 꼬박꼬박 와인을 마시러 오셨고 정기적으로 줌 미팅하기 좋은 곳이 필요해서라면서 가게 전체를 빌리기도 하셨어요. 요즘 같은 때 젊은 사업가들 도와야지 하면서 웃으시며 말씀하시면 힘없이 처져 있다가도 힘이 났어요. 하지만 제임스 씨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가게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출이자 임대료, 관리비,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장용으로 아껴두던 빈티지 와인들도 하나둘 경매에 내놓았죠. 10년 동안 모아온 보물 같은 와인들을 팔 때마다 눈물을 머금어야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런 방법도 다 임시방편일 뿐 어떻게든 고정비를 줄여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기세 고지서를 보는데 숫자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그 고급 와인셀러가 전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먹는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와인셀러는 우리 가게의 생명인데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지하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내려가 보니 와인셀러가 요란하게 떨리더니 그대로 꺼져버렸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안에는 로마네, 콩티, 샤토 마고 같은 와인들이 있는데 다 합치면 몇 억 원어치는 돼요. 그 와인들이 망가지면 정말 끝장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죠. 한밤중에 다급하게 긴급 수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 기사님은 와인셀러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하는 말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요.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뿐더러 부품을 구하는 데만 최소 2주는 걸린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급히 근처 와인바 지인한테 부탁해서 와인을 잠시 보관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몇 병은 상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팬데믹 후 계속 쌓이는 빚과 밀린 임대료 생각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진짜 숨쉬기도 힘들었죠. 뉴스에서 가게 문 닫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자영업자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날도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보고 있다가 가게 바닥이라도 한 번 더 닦자는 생각으로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가게로 걸어가는데 옆 가게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곳은 6개월 전쯤에 문을 연 고급 주류 수입 상점인 드래곤 임포트였죠. 멍리라는 중국계 미국인 여자가 운영하는 곳인데 처음엔 경쟁자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서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멍린에서 와인을 사간 손님들이 우리 바에 와서 그 와인을 찾아서 마시고 반대로 제 바에서 마음에 든 와인을 발견한 손님들이 그녀의 가게에서 병으로 사가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우린 비슷한 또래의 둘 다 미혼이라 금방 친해졌어요. 가끔 같이 밥 먹고 쇼핑도 가고 그냥 일상적인 고민이나 남자 얘기도 나누는 사이였죠.
좀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멍니는 안에서 늦게까지 가게 정리 중이었는데 절 보더니 반갑게 웃었죠. 엘렌?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 순간 참았던 고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고장난 와인셀러 얘기, 보관 중인 비싼 와인들 걱정,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빚까지 다 털어놨죠. 멍니는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나도 몇 달 전에 와인셀러 바꿨는데 괜찮아. 이거 한번 봐봐. 화면에 나온 와인셀러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고 가격은 프랑스 제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건 중국에서 만든 신형인데 요즘 기술 많이 좋아졌어. 솔직히 중국산이란 단어에 좀 망설여졌습니다. 와인은 워낙 섬세한 거라 환경이 조금만 안 맞아도 변질되니까요. 솔직히 중국 제품이라 좀 걱정돼. 와인이 환경에 진짜 민감하잖아. 요즘 중국 제품 많이 달라졌어.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써보니 생각이 바뀌더라고. 멍니는 절 가게 뒤쪽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진짜 그 중국산 와인셀러가 있었고 온도계랑 습도계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수치는 확실히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프랑스 것들은 이제 그냥 브랜드 값이야. 배짱 장사야 완전.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르고 이건 빨리 받을 수 있어. 너 지금 급하잖아. 멍니네 와인들도 상태가 좋아 보였고 그녀가 보여준 구매평들도 전부 별 5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쓰면서 전기세가 반으로 줄었어. 지금같이 어려울 때 이런 데서 아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멍니가 덧붙인 말에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하고 물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죠. 내가 써보고 좋아서 추천하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이상한 거 권하겠어? 그래 일단 가게부터 살리자. 몇 년만 버티면 되겠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멍니는 환하게 웃으며 절 꼭 안아주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내일 내가 직접 주문해 줄게. 내 거래처로 주문하면 배송비도 아낄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엘렌. 이틀 뒤에 멍니가 영수증을 들고 왔습니다. 와인셀러가 도착하는 날에는 자기 직원도 보내서 설치도 도와준다고 했죠. 정확히 3일 만에 와인셀러가 배송됐어요. 포장을 풀어보니 금색 테두리와 디지털 화면이 있는 꽤 근사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죠. 그날 밤 셀러 안을 깨끗이 닦고 와인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이제 다시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새 기계 특유의 깔끔함도 좋았고 와인 상태도 괜찮아 보였죠. 무엇보다 전기세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한두 달쯤 지났을 때부터 손님들이 와인 맛이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엘렌, 이 메를로, 전이랑 다른 것 같아요. 향이 좀 날아간 느낌이에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말들이 자꾸 들리니까 와인셀러를 확인해봤죠. 설정은 13도인데 실제로는 16도나 되고 습도도 엉망이었습니다. 매뉴얼을 봐도 중국어뿐이라 구글 번역으로 겨우 대충 해석했어요. 더 심각했던 건 셀러 문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었죠. 이슬 때문에 와인 라벨이 다 망가지고 냉각 시스템에서 나는 진동은 빈티지 와인의 침전물을 다 흔들어 놨어요. 와인 맛은 점점 나빠졌고 온라인 리뷰에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임스 씨가 중요한 투자자들을 데려왔을 때였어요.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특별히 시장에서 구하기도 힘든 1990년산 샤토 패트리를 준비했는데 코르크를 뽑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코르크가 너무 말라서 부스러지면서 병 안으로 떨어졌고 와인에서는 식초 같은 산화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제임스 씨가 첫 잔을 마셨어요. 그는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린 후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소믈리에로서 겪은 최악의 순간이었죠. 500만 원짜리 와인이 순식간에 식초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명성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예약된 모임에서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젊은 스타트업 CEO들이 모인 중요한 자리였는데 와인병을 하나씩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였어요. 역시나 결과는 최악이었죠. 손님들이 첫 모금을 마시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걸 봤을 때 그 어색한 침묵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와인셀러로 뛰어갔어요. 온도계를 보니 설정값 13도가 아닌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도 차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는 사람은 알죠. 와인이 더 빨리 산화되고 오랜 시간 숙성으로 만들어진 맛과 향이 며칠 만에 다 망가질 수 있거든요. 완전 패닉 상태로 제조사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음날 수리기사를 급히 불렀는데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단 걸 알 수 있었어요. 온도 센서랑 습도 조절 장치가 고장났네요.
문제는 이 모델 부품이 미국에는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몇 억 원어치 와인들이 하루아침에 망가질 위기였죠. 그냥 두고 볼 순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별도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자주 확인했지만 셀러 내부가 너무 불안정했어요. 밤에는 온도가 19도까지 올라가고 습도는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와인은 보통 60에서 75% 습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이건 완전 다른 환경이었죠. 셀러 주변에 얼음팩 놓고 작은 가습기도 틀고 진동 방지 매트도 깔아봤지만 다 임시 대책일 뿐이었어요.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와인바 평점이 계속 내려가더니 결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어요. 구글에 와인 맛 이상해졌다는 리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국 제조사에 계속 연락했죠. 며칠 후에야 겨우 답변을 받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확인 결과 고객님 과실로 판단됩니다. 매뉴얼의 사용법을 따르지 않으셔서 환불이나 수리가 불가합니다. 근데 그 매뉴얼에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영문 번역본을 뒤져봐도 없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겨우 버티던 중에 결국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가게 마감하고 지하에 내려갔는데 와인셀러에서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났어요. 문을 열려는 순간 기계가 덜컹거리더니 아예 꺼져버렸죠. 그리고 냉각장치에서 물이 줄줄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에 보관 중이던 오래된 빈티지 와인들이 물에 젖어버렸어요. 한밤중에 혼자서 와인 수십 병을 다른 곳으로 옮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어둡고 급한 상황에서 결국 돔 페리뇽 2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병당 1,000만 원짜리였죠. 그 순간 힘이 빠져서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와인셀러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은 반쯤 정신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화려한 외관의 저렴한 가격만 보고 급한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산 게 문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완벽해 보이던 리뷰들도 다 조작된 가짜였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먹니를 찾아갔는데 그녀 반응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제조사에 따질 일을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지금 손님들 있으니까 나가줄래? 그 순간 친구라고 생각했던,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줄 알았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른 와인 전문가들한테도 연락해봤지만 다들 수리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와인협회에서도 중국산은 잘 모른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죠. 모든 문이 하나씩 닫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와인바의 평판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매출은 2달 만에 급감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비용 아끼려고 내린 결정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온 꼴이 됐죠. 매일 밤 텅 빈 와인바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끔은 아예 문을 닫을까 싶다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싶은 생각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날들이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월요일 저녁, 텅 빈 가게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제임스 씨였죠. 그는 평소보다 한산한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엘렌, 요즘 와인이 좀 변한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그래서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요즘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한국 김치 냉장고가 대세라던데? 김치 냉장고요? 와인이랑 무슨 상관이? 속으로 의아했죠. 우리 딸이 서울에서 유학하다 돌아왔는데 그쪽 기술이 정말 놀랍대. 특히 와인 보관에는 최고라더라고. 우리 딸도 집에서 와인을 다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다니까?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웃음이 나왔어요. 김치라는 발효 식품 보관용 냉장고에 고급 와인을 넣는다니 말도 안 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제임스 씨가 괜한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치가 뭐길래 특별한 냉장고가 필요한 거냐고 제가 물어보자 제임스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발효식품이다 보니 이게 온도에 엄청 민감해서 특별한 냉장고가 필요하대. 김치는 온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맛이 변한다고 해서 0.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더라고. 습도 관리도 완벽하고 진동도 거의 없어서 와인 보관에도 딱이래.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혹시 이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김치 냉장고라니 너무 엉뚱하게 들렸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날 밤 내내 김치 냉장고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커피 마시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와인 보관 김치 냉장고라고 검색했는데 놀랍게도 여러 기사와 블로그가 나왔어요. 계속 찾다 보니 정말 충격적인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최고급 와인 수집가들의 비밀 무기, 한국 김치 냉장고.
프랑스 와인셀러 대 한국 김치 냉장고 비교 테스트 결과, 나파밸리 와이너리도 도입한 한국 기술, 특히 와인 스펙테이터라는 권위 있는 와인 잡지에서 김치 냉장고가 온도 안정성, 습도 관리, 진동 방지 면에서 프랑스 최고급 와인셀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니 삼성이랑 LG가 만든 김치 냉장고에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 들어있었습니다. 메탈 쿨링 시스템이랑 인버터 컴프레서라는 기술이 핵심이었어요. 테스트 결과를 보니 문을 자주 열고 닫을 때 프랑스 제품은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가고 원래 온도로 돌아오는데 10분이나 걸렸는데, 김치 냉장고는 0.3도만 올라가고 2분도 안 돼서 원래 온도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전이 되는 비상 상황 시 능력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제품은 3중 단열벽이랑 진공 단열 패널 덕분에 8시간 동안이나 온도를 유지했대요. 프랑스 제품은 1시간 만에 실내 온도랑 비슷해졌다고 하더군요. 전기가 자주 끊기는 지역에서는 와인을 지키기에 딱이었죠. 진동도 거의 없다고 해요. 독일 연구소에서 테스트했더니 김치 냉장고 진동이 프랑스 와인셀러의 3분의 1 수준이었대요. 와인이 숙성하는 데는 진동이 없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기 효율도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버터 기술 덕분에 프랑스 제품보다 60% 이상 전기를 적게 썼다고 해요. 모든 정보가 희망적으로 보였지만 솔직히 아직도 의심이 좀 남았어요. 이미 중국 제품으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또 같은 실수를 할까봐 걱정됐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제임스 씨한테 부탁했어요. 딸 니콜 집에 가서 그 김치 냉장고로 와인 보관하는 걸 직접 봐도 될까 하고요. 그는 흔쾌히 약속을 잡아주셨습니다. 니콜 집에 방문한 날, 솔직히 기대 반 의심 반이었어요. 그녀가 와인 보관실로 안내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비싼 와인들이 그 김치 냉장고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일반 냉장고가 아니라 정교한 온도 조절 장치와 특별한 보관 시스템을 갖춘 기계였죠. 니콜이 설명하길, 이 냉장고는 공기 순환이 완벽해서 결로 현상이 전혀 없고 칸마다 온도 설정을 달리해서 레드, 화이트, 샴페인까지 각각 최적 온도로 보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진짜 와인셀러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반신반의하자 니콜은 웃으며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1980년대 빈티지 보르도 와인을 꺼내 시음하게 해줬어요. 40년 가까이 된 와인인데 상태가 너무 좋아서 놀랐습니다. 향은 생생하고 온도는 딱 맞고 맛은 최고급 와인셀러에서 보관한 것보다 오히려 더 좋았어요. 유럽 고급 와인셀러 가격에 반의 반도 안 되는데 성능은 이 정도예요. 굳이 비싼 거 살 이유가 없죠. 니콜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했어요. 남은 자금으로 김치 냉장고를 사기로 했죠. 실패하면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와인 품질을 되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주문한 김치 냉장고가 배송되는 3일이 3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에도 중국산 와인셀러는 계속 상태가 나빠졌고 소중한 와인들도 하나둘 품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와인바 평판과 함께 제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드디어 김치 냉장고가 도착한 날,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와서 설치 기사를 기다렸어요. 이 한국 기술이 정말 내 가게를 살릴 수 있을까? 지하에 들어선 김치 냉장고는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금속 외관의 투명한 문은 크리스탈처럼 맑았어요. 중국산 와인셀러의 번쩍이는 금장 장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첫 와인을 넣기 전에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오래된 빈티지 와인을 넣었더니 기계가 자동으로 와인 종류를 감지해서 최적 온도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작동 버튼을 누르자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진동은 거의 없었고 문을 열어보니 와인이 완벽한 지하 저장고에 있는 것처럼 안정된 상태였어요. 그날 밤 모든 와인을 새 김치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까지 가게의 모든 와인을 새 집으로 정리했어요.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매일 확인할 때마다 와인 상태가 완벽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설치 후 약 열흘 뒤에 단골 손님 엘리자베스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팬데믹 이후 안 오던 손님 중 한 명이었죠. 그녀가 메를로 한 잔을 주문하고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엘렌, 이 메를로 맛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와인이 왜 달라졌냐고 물어봐서 저는 그녀를 지하로 안내했어요. 김치 냉장고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김치 냉장고라고요? 와인을 여기다 보관한다고요?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와인에 숨겨진 비밀 김치 냉장고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지역 미식 커뮤니티 회장인 그녀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며칠 후부터 전혀 모르는 얼굴들이 와인바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엘리자베스 인스타를 보고 왔다면서 그 유명한 김치 냉장고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처음엔 와인보다 냉장고가 더 인기 있는 상황이 좀 이상했지만 손님들이 와인 맛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점점 받아들여졌습니다. 와인바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고 주말에는 테이블이 꽉 찰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지역 신문 보스턴 가제트에 레이첼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그녀에게 와인 업계에서 여성으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 팬데믹 시기의 고충, 중국산 와인셀러 실패담 그리고 김치 냉장고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며칠 뒤 출근하니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어떤 손님이 가제트 신문을 보여줬는데 비즈니스 섹션 첫 페이지에 제 사진과 함께 와인 업계의 새로운 혁신, 한국 김치 냉장고로 부활한 여성 소믈리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는 제 경험을 희망적으로 전하면서 여성이 와인 업계에서 겪는 편견과 그걸 이겨낸 과정,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프랑스 와인셀러보다 성능은 더 좋으면서 제품 가격도 전기료도 절반도 안 든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발견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레스토랑과 와인바의 새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됐죠.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빨간 원피스에 하이힐 신은 멍니가 또각또각 소리내며 가게로 들어왔어요. 표정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다가온 그녀는 신문을 탁 하고 내려치며 물었죠. 이게 다 뭐야? 내가 알려준 와인셀러는 어디 갔어? 이건 또 뭐고? 김치 냉장고를 본 그녀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네가 제대로 쓸 줄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 내가 얼마나 좋은 제품 소개해줬는데 난 그냥 내 경험을 솔직하게 기사에 말했을 뿐이야 라고 했지만 멍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다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술이 얼마나 세계 최고인지 알기나 해. 미국 사람들은 정말 무식해. 네가 뭘 안다고. 가게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 손님이 일어나서 멍니에게 말했죠. 여기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밖에서 하시죠. 멍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는 할 말이 없는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주 비즈니스 모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멍니가 사실은 중국 가전제품 회사 판매 대리인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레스토랑이나 와인바에 제품 팔 때마다 판매가의 15%를 커미션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는 중국 가전제품, 현지 유통을 위한 전초기지였던 거죠. 제가 한국 김치 냉장고를 선택한 게 그녀 사업의 직격탄이 된 셈이에요. 게다가 신문에 제 성공 스토리가 실리면서 다른 레스토랑과 와인바들도 중국산 대신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달 뒤에 멍니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건물주 말로는 그녀가 밤중에 몰래 가게를 비우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건 팔지 못한 중국산 와인셀러 몇 대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엔 얼마 안 가 한국 식료품점이 들어섰어요. 새 이웃과는 금방 친해졌고 한국 음식과 와인의 만남이라는 이벤트도 같이 열게 됐죠. 이 행사가 생각보다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음식과 와인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매달 전기세 고지서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김치 냉장고 효율이 정말 대단해서 매달 몇십만 원씩 절약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와인 품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인 맛이 더 깊어졌다, 향이 훨씬 풍부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고급 와인들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니 맛과 향이 더 살아났죠. 덕분에 손님들이 더 비싼 와인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매출은 팬데믹 전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역 소상공인 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엘렌 씨, 다음 달 여성 기업가 포럼에서 위기 이후 혁신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것뿐인데 무슨 강연이람.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여성 사업가들한테 도움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발표 당일 손이 너무 떨려서 메모지도 제대로 들기도 힘들었어요. 회의장에는 50명 정도의 지역 사업가들이 앉아 있었고 지역 방송국이랑 신문사 카메라까지 와 있더라고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용기를 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 업계는 전통적으로 남자들 세상이었어요. 여자 소믈리에로서 항상 더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압박감이 있었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 의외의 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한텐 그게 한국 김치 냉장고였어요. 처음엔 그냥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제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들 진짜 관심 있게 듣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냥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개발해요. 이건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식품 보존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물이죠. 때론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번 돈으로 밀린 대출금을 다 갚고 옆 가게가 비어 있어서 그곳까지 임대해 와인바를 확장하기로 했죠. 은행 직원이 제 재정 상태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런 회복세는 정말 드문 경우네요. 확장 공사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김치 냉장고 2대를 더 들여놓고 가게 중앙에는 김치 와인바라는 특별 시음 카운터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와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맛볼 수 있는 공간이었죠. 재오픈하는 날, 와인바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어요. 지역 신문 기자들, 소상공인 협회 사람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 다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의외로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옆 가게 한국 식료품점 김 사장님이 직접 담근 김치를 선물로 가져오셔서 저도 감사의 마음으로 특별 와인을 골라드렸죠. 김치랑 와인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하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임스 씨와 니콜도 당연히 가장 먼저 왔어요. 제임스 씨가 건배하면서 농담을 던졌죠. 내가 없었으면 이 가게 지금쯤 문 닫았을걸? 다음엔 돈 받고 상담해줘야겠다. 다들 웃었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한 사람의 조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니콜은 김치 냉장고 앞에서 자랑스럽게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병을 따면서 뻥 소리가 나자 가게 안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비즈니스 성공이란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구나 하고요. 그날 저녁의 따뜻한 분위기는 제 평생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를 닫은 후 저는 잠시 홀로 남아 불과 몇 달 전의 절망적인 상황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와 지금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건 결국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이었죠. 한국 제품, 특히 김치 냉장고는 저한테 그냥 가전제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발견한 희망이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었죠. 지금 제 와인바는 보스턴에서 가장 혁신적인 와인바로 불린답니다. 유명한 미식 잡지에서는 와인 문화의 새로운 혁신자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와인바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정말 뿌듯해요. 가끔 와인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땐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좋아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김치 냉장고에서 희망을 찾았듯이 여러분도 예상 못한 곳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보스턴을 넘어 뉴욕과 시카고에도 라빈드 엘렌 김치라는 이름의 와인바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가슴 벅찬 감사함으로 와인바 문을 엽니다. 지하에 내려가 김치 냉장고 앞에 서서 완벽하게 보관된 와인들을 볼 때마다 저절로 미소가 나오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이 제 와인바를 살렸고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한국 제품의 숨겨진 활용법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